상가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.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? 도대체 날 보고. 부동산 경매,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,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,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.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유치권, 이게 상가잖아요. 상가에 유치권이 들어와 있어요. 근데 대부분 법정에 매각무금 명세서나 이런 거 법원에서 비치된 서류 보면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? 도대체 날 보고. 알아보라. 그렇지 알아보라고. 네가 알아봐 이거예요. 네가 알아봐. 네가 못 알아보겠으면 하지 말든가, 아니면 뭐 네 맘대로 해, 이런 거예요. 근데 유치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? 누구나 할 수 없어요?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유치권 신고 써서 법원에 탁 제출하면 다 받아줘요.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. 이렇게. 그래서 어쨌든 이 유치권을 뭔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, 아무튼 이러한 상가 건물에 딱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.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. 그러면 내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? 우리 조사 포인트 잡았으니까. 첫 번째 뭘 조사해야 되냐면, 유치권은 거기 가볼 수밖에 없어요. 현장에 가봐야 돼. 현장에 가서 딱 봤는데, 여러분들 길 가다가 유치권 행사 중 하면서 빨간색 그 라카 같은 걸로 막 건물에 막 칠해놓고 자물쇠 잠궈놓고 막 문 막아놓고 막 이런 데 있죠? 예. 그게 이제 유치권 행사하는 방법이에요. 자기가 유치권이 있으면 거기 출입구를 다 봉쇄해 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편말을 붙여야 돼. 누구나 다 볼 수 있게. 거기 누구나 다.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적어놔야 되죠. 그게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. 점유.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.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공지해야 돼.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다 사진 찍고 보고, 그 다음에 거기 점유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. 당신이 유치권자입니까? 이름 확인하고, 유치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유치권으로 주장하십니까?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거기 연락처랑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점유자하고 만나면 그런 게 다 되겠죠?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집이, 이 상가가 14억 얼마짜리인데 유치권이 얼마 걸려 있어요? 아까? 9,100만 원. 많이는 안 걸린 거죠? 네. 무슨 금액일 것 같아요? 그 개방? 네. 칸막이 친 거. 네. 그죠? 이게 그 전용 면적이 119평이니까 분양 면적은 거기 한 40%를 더 해야 될 거예요. 그러면 거의 한 180평 정도 분양 면적이 될 텐데, 어쨌든 119평 전용 면적을 이렇게 칸막이 다 채워놨잖아요. 그거에 대한 어떤 실내 인테리어?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돼요. 근데 우리는 예상을 갖고 입찰한다고, 아니면 팩트를 갖고 한다고? 팩트.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서 때로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. 어떤 내용을 유치권으로 신고하셨습니까? 이 9,1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공사대금이나 대부분 이런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. 그러면 공사한 내용에 대한 내역서나 아니면 그 전체에 대한 상황을 다 이제 서류면으로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. 그죠?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그분한테 내가 낙찰되고 이 사람이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. 그럼 내가 돈을 직접 이렇게 딱 물어줘야 되니까, 개인적으로 만나서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면 돼요. 그분이 정말로 공사했고 확실하게 그 정도 금액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면 증거 자료를 다 내실 거예요. 그러면 저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. 이렇게 이제 유치권 조사를 하면 됩니다. 근데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중에 우리가 조사하다가 이건 유치권 성립이 안 되겠네?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. 그건 뭐냐면 인테리어가 그래요. 인테리어. 유치권이 대부분 이거 판례에 나오는 거예요. 예. 결과적으로 유치권하고 소송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? 민사소송에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면. 예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가를 샀어. 낙찰을 딱 받았는데 그 전에 벽이 허물어져 있었던 거예요. 벽이 한쪽 면이. 그럼 벽이 허물어져 있었던 거를 공사해야 써요? 공사 안 해도 써요? 공사해야지 쓰죠? 그러면 그 허물어진 벽을 공사한 사람이 이 유치권자야. 그럼 판례상 이거는
벽이 없으면 내가 낙찰 받았을 때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공사비는 내가 줘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요. 근데 만약에 이 벽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더 했어. 뭐 바닥을 쓸만한데 뭘 더 깔고 칸막이 안 쳐도 되는데 칸막이를 치고 뭐 에어컨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에어컨 설치하고 막 이런 거야. 그러면 그러한 인테리어는 솔직히 없고 다 모든 게 철거되었다고 해도 내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낙찰받은 사람이. 사용할 수 있죠. 내가 다시 인테리어 하거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인테리어 새로 할 거 아니에요, 어쨌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테리어 내용은 결과적으로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공사대금은 어떤 거예요?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필요 불가결한 내용은 공사비로 성립돼서 판결이 유치권 성립되니까 돈 물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이외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은 성립이 결과적으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치권을 건 사람은 솔직히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그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은 거야. 얼마나 억울해요.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 누구한테 막 법적 자문을 구해가지고 얘기하면 유치권 걸어가지고 나중에 돈 받으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유치권에 대해서 잘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.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유치권을 신고를 했으면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가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뭐 떨구든가 아니면 그 전에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러면 나도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협상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협상하든가 뭐 이런 상황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조사할 때는 어쨌든 직접 가서 거기는 유치권자를 만나보고 그분에게 확실한 유치권 성립되는 어떤 그런 공사 내용이나 해당 내역들을 다 자세하게 들어서 서면으로도 받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. 중요한 거는 유치권이 있어서 돈이 안 되면 안 좋은 거지만 유치권이 있어서 돈이 되면 어떻게 해요? 더 좋은 거죠. 맞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수물건을 뭐 이렇게 한다, 뭐 경매한다,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면 유치권 이런 물건만 막 찾아다녀요.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해보고 분명히 유치권 성립 안 되는구나 이런 거 파악한 다음에 딱 들어가죠. 왜? 다른 사람들은 유치권 때문에 못 들어올 테니까. 경쟁률이 낮아서 막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사고 중간에 이 사람이 유치권 성립 안 돼도 내가 싸게 샀으니까 얼마 주면 이 사람 떨어지니까 협상해가지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되고 능력이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네.